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 4명이 처음으로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가족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격보다는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대장동 의혹, 사드 추가 배치 등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3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오늘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강화보다는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저녁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종합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은 내일 저녁 쇼트트랙 신설 종목인 2000m 혼성 계주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우두머리인 알쿨라이시를 시리아에서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S에 대한 압박을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별기상 입춘인 오늘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어젯밤 지상파 방송 3사가 주최한 첫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시간의 토론 중 가장 열띠게 오갔던 주제는 단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다만 서로의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부동산이 주제인 첫 번째 토론은 시작 10분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 대장동 도시개발로 그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이 후보는 100%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부친 자택을 사준 윤 후보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이 거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직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출마 당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 도시개발을 민영 개발을 하겠다고 한 공약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가 청약 점수를 잘못 알거나 이 후보가 윤 후보의 LTV 비율 공약을 오해한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 네.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90% 아무 설명이 바꾸진 없이 않아요. 80%로 알고 있는데 80% 9월에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LTV는 80을 제가 유지하고 그건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이 월 250만 원씩 내는 금수저 청년 공약이라고 비난했고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합당하게 과세하겠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도 후보들은 설전을 벌였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 북한 선제 타격 등의 주장을 따져 물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는 반미 친중 노선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 당시 중국과의 갈등으로 연 22조 원의 피해를 봤다며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고 갈등 부추기는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된다고 받아쳤고 사드 추가 배치 무용론도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LSM2가 사드하고 비슷한 건데 LSM2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거 왜 하려 하겠습니까? 이 후보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반미 친중 노선이냐고 지적하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다 그 말이죠. 윤 후보의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제 타격 언급 자체가 선전포고라고 비판하자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그 안보 그 퍼플리즘밖에 안 됩니다. 윤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며 받아쳤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전쟁 상태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면 어느 나라 정상을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이 엇갈렸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꼽았고 심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이 우선이라고 한 반면 이 후보는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첫 토론을 야구의 구질 파악에 비유했고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마친 뒤에도 대장동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또다시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엉뚱한 말로 대답을 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업자로부터 이익을 나눈 사람들은 국민의힘 관련자들과 윤석열 후보도 그중에 하나죠. 어쨌든 집을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의혹을 많이 제기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뭘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며 준비 부족이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해 동문서답 끝판왕이라고 맞받는 등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첫 토론회를 야구의 구질 파악에 비유했습니다. 야구할 때 구질 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후보님들하고 첫 토론을 해서 딱 잡아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계속 계산하면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탐색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연금 개혁에 후보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그냥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저는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내내 인상적인 한방이나 큰 말실수가 없었던 만큼 뚜렷한 승자는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자신이 복용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사실을 폭로한 7급 공무원 A 씨는 김 씨의 약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약 대리 처방 의혹에 발단이 된 지난해 3월 당시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비서실 A 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배 씨가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달라고 하자 A 씨는 약 이름을 확인한 뒤 또 다른 여성 비서 B 씨 명의의 처방전 사진을 보고합니다. 1시간 뒤 28일치 약을 직접 받은 A 씨는 도청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힙니다. 비서 B 씨의 명의로 김혜경 씨의 약을 구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의료법 위반 의혹이 일었는데 민주당은 배 씨가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폐경 증세를 보여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A 씨에게 약을 담을 쇼핑백을 골라주고 이 후보 자택 앞에 세탁물과 함께 걸어두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니까 차라리 거짓말을 하자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말 꼬리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 씨가 A 씨를 시켜 소고기, 샌드위치 등을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검찰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여야는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 석 달 만에 내린 결론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황 전 사장은 서로 말할 게 남아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현실판 아수라 후속편이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엎드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 검찰의 수사는 대놓고 봐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의 재정 신청으로 서울고법이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준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의 기세는 더 무섭습니다. 어제는 이미 오후 9시까지 2만 명을 넘겨 오늘도 최다 확진이 예상됩니다. 이런 식이면 다음 달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2,907명으로 하루 만에 3,000명 가까이 증가해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1만 명대로 올라선 뒤 일주일 만에 2만 명대로 늘어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까지 22,3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오늘도 사흘째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 다음 달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2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선별 검사소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위험군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체계가 개편되면서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문자 받으신 거 같고요. 네, 그러면 신속항원 받으시고 양성 나오시면 PCR 검사 하라고 하거든요. 양성 안 나오면 그냥 가셔야죠. 설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매주 확진자가 2배 늘면서 재택치료자는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 환자를 1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소엔 재택치료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고위험군 외의 일반인들은 어제부터 집 근처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참여 의사를 밝힌 동네 병의원에 가서 검사와 진료를 받으면 되죠. 진찰료 5천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시행 첫날이다 보니 아직 준비가 안 된 병원이 많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검사는 코 안으로 할 거라서 마스크를 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이뤄집니다. 먼저 의사가 직접 면봉을 코 속 깊숙이 넣어 검체를 떼어내 분석한 뒤 양성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하거나 선별 진료소로 보내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PCR 검사에서 확진되면 재택치료와 함께 먹는 치료제 처방도 해당 병원이 하게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귀가하거나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가족분이 이제 설에 코로나 양성이 걸려가지고요. 검사를 받게 되었고 기존에는 쉽게 할 수 있던 것들 이제는 조금 너무 힘들어진다. 그런 게 조금 그렇고 있고. 어제 검사와 진료가 시작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391곳, 동네 병의원은 208곳으로
애초 정부와 의사협회가 밝힌 의료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서야 통보를 받은 병원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갑자기 시행을 하는 거로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황당해요. 키트가 안 와서 저희가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될 거는 같은데. 새 방역체계 시작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자가격리 여부는 예방 접종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는 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확진자도 접종 완료자는 7일로 격리 치료, 미접종자는 10일로 유지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전 세계적 경고는 여전하고 유럽 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방역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요. 앞서 유럽이 엔데믹, 풍토병 단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WHO는 대유행의 마지막 단계 진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는 스웨덴. 방역 당국은 그럼에도 실내 백신 패스 요구, 대중교통 내 혼잡 시간대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봉쇄 조치를 다음 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이 높아졌고 입원 환자 수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이탈리아와 핀란드, 영국과 프랑스도 준비 중입니다. WHO는 유럽이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hich is indeed referring to a plausible endgame for the pandemic. Not to say that it is now all over, but to highlight that in the European region there is a singular opportunity to take control of the transmission. 접종과 감염에 따른 높은 면역 수준, 따뜻한 날씨,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가 판단 배경입니다. 미국도 현지 시간 2일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3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별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5개 국가가 추가되며 발견이 확인된 국가는 6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개막하는데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 선수들, 현지에서 정성껏 차려진 한식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메달 정조준에 도움이 되겠죠? 조희로 기자가 베이징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양사들이 정성스레 밥을 짓고 요리를 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고추장과 된장, 현지에서 조달한 식재료 등으로 소불고기와 장조림, 북엇국을 만들어 도시락 그릇에 담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진천 선수촌 영양사와 조리사 등 14명이 베이징까지 날아와 현지에 급식센터를 차렸습니다. 선수단의 입맛에 맞춘 한식 도시락을 하루 3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며 식사를 책임집니다. 국내에서 김치와 또 절임류, 미숫가루 등은 특송으로 가져왔고요. 미숫가루도 도쿄 하계올림픽 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국 선수들이 줄줄이 확진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전담 대응팀을 비롯해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돌볼 상담사도 파견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선수촌 숙소에 심장박동과 호흡을 체크할 수 있는 침대를 제공해 골판지 침대로 조롱받았던 도쿄올림픽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우리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4년 전 평창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올림픽에 나섰던 선수들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각 종목의 간판 선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쑥 자란 평창 새내기들을 최형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4년 전 평창에서 1500m와 여자 계주 2관왕에 올라 성공적으로 올림픽에 데뷔한 최민정. 대표팀 에이스로서 신설된 혼성 계주 등 여러 종목에 출전해 여제 등극에 도전합니다. 출전 종목도 많아졌고 그리고 경험도 더 쌓인 만큼
최대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평창 당시 아시아 최초 스노보드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날린 후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른 이상호는 외신도 인정하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컨디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리하지 않고 하던 대로만. 4년 전엔 선배 이승훈의 금메달 도우미에서 어엿한 스피드 스케이팅 간판이 된 정재원은 이번엔 이승훈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의 매스 스타트 종목 2연패를 향해 날을 갈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남자 피겨 역사상 첫 우승을 차지한 차준하는 이번엔 남자 피겨 첫 올림픽 메달을 향한 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훌쩍 큰 평창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우리 선수단은 내일 쇼트트랙 혼성 계주를 시작으로 금빛 질주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고 열차가 1시간 넘게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선로에 열차가 멈춰서 있고 트럭이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북 영천시 상부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열차는 동대구역으로 향하다 갑자기 선로에 진입한 트럭과 부딪혔고 충돌 후 100m를 더 이동한 뒤에야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엔 승객 13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과 여성은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1시간이 넘어 다시 출발하면서 뒤따르던 열차도 연달아 지연됐습니다. 동해에서 동대구 가는 거여서요. 그리고 그 뒤로 있는 열차들은 연쇄 지연은 좀 되는데요. 그래서 예상은 한 80분 정도. 사고 당시 열차가 지나갈 때 차량 통행을 막는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이 부러지는 걸 봐서는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데 정확한 건 아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입니다. 구청 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미수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키웠는데 손실 금액이 77억 원에 달하지만 고스란히 혈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구청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경찰서를 나옵니다. 김 씨는 공범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단독 범행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족들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횡령하신 거?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수십 차례에 나눠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식 투자로 진 빚을 갚으려고 구청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변동성이 큰 주식 종목에 투자하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 거래를 하면서 77억 원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공문을 만들고 서명까지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횡령금 일부를 반납했지만 주식 투자로 잃은 77억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라진 공금은 강동구 예산으로 메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대화방 박사방에 퍼뜨린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주빈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한 것으로 추정돼 법무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 씨의 이름으로 상고 이유서와 입장문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조 씨는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로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무부 측은 조 씨가 외부에 보낸 서신이 지인을 통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을 찾은 한 손님이 밤 9시가 넘어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직원의 안내에 격분해 계산하려던 우유를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CCTV 영상을 보면 계산대 위에 놓인 우유팩을 직원에게 던지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우유팩은 직원의 머리를 맞고 사방으로 튀어버립니다. 지난해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른바 노마스크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폭행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었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매장 내 취식 금지 같은 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나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은 직원들의 몫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자신의 물건을 분실물로 올린 다음 누리꾼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회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자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실험자는 자신의 카메라를 분실물로 올리고 근처 공원에서 주운 물건이라며 주인분이 찾아가 달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대화의 첫 마디는 실험자가 예상했던 내 물건이다라고 우기는 상황이 아닌 좋은 분이시다였다고 합니다. 또 경찰서에 맡기는 게 좋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곳에도 글을 올렸다라는 댓글이 달려 실험은 훈훈하게 끝났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실험자의 다소 불순한 의도를 지적했다고 하네요. 주인을 위해 총을 든 강도를 막아선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총알이. 며칠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식료품점에 무장 강도 2명이 침입해 점장과 직원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이를 본 반려견이 총을 든 강도에게 다가가 막아섰는데요. 잠시 시간을 벌어준 덕에 직원도 총을 꺼내 강도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직원과 강도가 서로 총을 겨눠 그야말로 총격전이 펼쳐졌는데요. 강도가 쏜 총에 직원은 허벅지 부위에 4발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강도 1명은 도주했고 1명은 붙잡았다는데요. 당시 반려견 총알이의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며 직원은 총알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해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워홈이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구 전 부회장을 고소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인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아워홈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였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MBN 취재 결과 아워홈 측이 물러난 구 전 부회장을 지난해 11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워홈 측의 자체 감사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여하고 이제 성과급 부분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돼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고소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이 임원에게 줄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해 사용하고 경기도에 소유한 자신의 토지를 회사 주차장 부지로 임차했다는 주장도 고소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아워홈 측이 일방적으로 고소해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순 구본성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전문가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사고 지형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고 현장 옆에선 중대재해법으로 엄중 처벌하라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있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매몰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곳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와 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감식은 붕괴가 발생한 곳의 지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들의 감정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번 사고로 매몰됐다가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기사 정모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 옆에선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표그룹 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에게 떠넘겨져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수색 작업에 이어 합동 감시까지 일단락된 만큼 노동부와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그제 26톤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추락하면서 중단됐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들의 구조 시급성을 고려해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난 201동 건물의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층 사이에 지지대를 보강하고 28층에 통제구역을 설정해 통제선 내에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장 감식이 늦어지고 설 연휴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조사도 지연되면서 경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와 양주에서 조사와 수색이 한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브라질에서도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서너 층짜리 건물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인데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짓고 있던 지하철 터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터널 안에 물이 차오르면서 약해진 집안이 무너졌다는데 왜 물이 스며든 건진 아직 조사 중이라고요.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다니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을 아시나요? 1700년대 그의 탐험으로 태평양의 여러 섬들이 발견되고 지도가 만들어졌다는데요. 그가 탔던 탐험선이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다 밑 진흙을 손으로 조심스레 걷어내자 드러난 금화와 나무통 일부. 지난 2019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앞바다에서 발견된 19세기 탐험선의 잔해인데요. 조사 결과 전설적인 탐험선 인데버호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와 호주를 탐사해 명성을 얻을 당시에 탄 배인데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침몰했다가 250년이 지나 발견된 겁니다. 세월 탓에 15%만 남아있다는데요.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비행기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아무런 장비도 시설도 없는 하늘 한복판이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에 무사히 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10,000m 상공에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발 미국행 비행기에 탄 산모가 갑자기 산통을 느낀 건데요. 마침 승무원은 전직 간호사였고 의사도 한 명 타고 있어 분만을 도왔습니다. 승객 중 목사 한 분은 산모가 안심하도록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군요. 어머니는 가나인이고 미국 국적기에서 태어난 덕에 아이는 가나와 미국 국적 둘 다 가질 수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새벽 급습 작전으로 이슬람 국가 IS의 두 번째 수계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작전 성공 이후 직접 연설에 나서며 성과를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새벽 시리아 북서부. 미군 특수부대 20여 명이 공격용 헬기 3대와 드론의 지원을 받으며 2층 가옥을 급습했습니다. 2시간 이상 동안 총격전이 이어졌고 건물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나면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으로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수괴 알쿠라이시가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Operating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uccessfully moved a major terrorist threat to the world, the global leader of ISIS. 알쿠라이시는 급습을 받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부인,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자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n a final act of desperate cowardness, he, with no regard to the lives of his own family or others in the building, he chose to blow himself. 첫 번째 수계였던 알바 그다디 역시
2019년 미군의 공격 당시 자폭한 바 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헬기 한 대는 비상 착륙했고 미군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상에서 폭파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작전 상황을 지켜본 사진을 공개하며 테러 대응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실패,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IS 수괴 제거를 모처럼 대외 정책의 성과로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 무색하게도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7.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 2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휴일에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 다시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북 서부와 전남 북서부에는 최고 7c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호남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반면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은 영하 12.4도 가리키고 있고요. 청주는 영하 4.1도, 대구는 영하 3.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청주의 낮 기온 0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